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 레이더. 자, 여러분들의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요, 다가오는 난관들을 파헤치는 여러분들의 투자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많이 다뤘는데도 이거를 안 하고는 안 될 겁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논쟁이고요. 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은요. 그랬죠. 예. 우리가 그때도 한 3% 후반 정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4.2가 나오면서 주가도 뭐 출렁댔고요. 특히 예.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사실 뭐 당일날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말하기를 나도 이번 물가 고용 지표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약간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을 쓰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 굉장히 남들보다 먼저 데이터를 뭐 통보받을 수도 있고 또 그쪽을 늘 들여다보는 사람이 네. 남의 나라 말하듯이 하던데요.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우리를 갖다 놀라게 합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미국 고용지표는 너무 안 좋아서 이상했고,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 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지표는요. 예, 네. 그랬었고 이번에 또 미국의 사실 이게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라는 거는 네. 제 경험상으로 이런 수치는 전월비로 0.8% 물가가 오른다는 건 잘 못 봤습니다. 네. 이번 사실 시장 예측치가 0.2%였거든요. 네. 그전 달도 많이 올랐다고 하면 0.6. 만약 이거 미국 애들 좋아하는 연율로 따지면은 이런 페이스로 월 0.8%씩 물가 오른다고 치면은 곱하기 12만 하더라도 네. 이게 10%가 넘는 소위 말해 대량 인플레이션, 매스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아니 네. 매스 그렇죠. 네. 엄청난 15% 인플레이션. 이상을 이제 우리가 하이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딱 그 단계까지 오는 거죠. 매스까지.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래저래 그거 합니다. 지금 뭐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중국 PPI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6.8% 네. 전년 대비 네. 이 수치도 놀라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비해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0.9%. 이 수치에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 차원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걸 갖다가 체감하고 있는데 이걸 소비자 물가로 전가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 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빡빡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이래저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CPI가 나오면서 해서 이제 주식이 며칠 빠지니까 이제 다들 이제 힘들어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난 주말 대비 25포인트 빠져서 0.8% 하락이고요. 네. 코스닥은 지난 주말 대비 3.27포인트에서 0.34% 하락입니다. 네. 이거 지금 우리 주린이 분들은 힘들어 하실 거예요. 4월쯤에 들어오셨던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 갖고 계신 종목에서 손실이 많이 이렇게 평가손이 많이 잡혀 있어서 힘들어 하시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불러드린 이런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일주일 내내 뭐 많이 빠졌네, 급락이 왔네 하지만 주간으로 따졌더니 25포인트 하락에 그치고 있어서 네. 지금 조금 시장과 관련해서 이 체감하는 거하고 지수 흐름하고는 많이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는 거. 오를 때 많이 올랐는데도 내 계좌 별로였다 싶듯이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뭐 많이 빠졌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실제 또 많이 빠졌다는 분들도 많고 계좌가 많이 썰렁해졌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만 또 지수 자체는 그래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수 흐름하고 나의 포트폴리오하고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다 하는 그 시장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이다, 기다. 아니다. 네. 소장님은 어느 쪽? 저는 이런 식이라면 인플레이션 온다고 봅니다. 왔다도 아니고요. 시작했다. 진행 중이다. 진행 그러니까. 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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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진행 중이다. 진행 그러니까 중이다. 소장님도 진행 중이다. 네. 그렇죠. 이제 연준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것은 일시적이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억제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10월, 11월 가면 완전히 딴판일 거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발언을 네. 우리가 예사롭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연준이 정책 금리를 갖다가 올리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장기 금리, 즉 미국채 10년물 뭐 한 20년물 이런 것들에 금리가 좀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옐런 장관이 말했던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그 이전 제롬 파월 의장이 FMC에서나 그 이후 행사에서나 뭔가 자산 시장의 거품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네. 조금은 이제 자산 시장에 더 이상의 과열을 갖다가 연준도 미국 행정부도 원치 않는다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자산 시장에 특히 뭐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압축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진짜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낮춰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논쟁이 어려운 게 네.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가봐야 가봐야 하는 올해 거죠. 연말에 가봐야 한 10월 11월에 가봐야 네. 이쪽이 뭐 저와 소장님의 예측이 맞았는지 아니면 연준이 그냥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은 가짜고 일시적이고 아니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 유동성 파티도 더 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기술주도 더 가는 걸 텐데 그거를 우리가 시간이 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첫 번째에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될까? 이 질문도 저도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주 네. IT 성장주의 비중이 높잖아요. 많이 높죠. 투자를 했었죠. 높죠. 예?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맞다면 일단은 여기서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손절을 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경기 민감주로 뭐 정유 섹터 아니면은 뭐 소비 섹터 뭐 아니 대체 에너지 일로 갈아타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술주를 좀 기다리면 이게 반등이 좀 나와서 다시 내 계좌가 어느 정도 빨간불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지금 여러 경제 방송도 그렇고 그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핵심이.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 기술주라고 성장주라고 표현되는 것들. 네. 그리고 실제 재무제표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주식들은 뭐 굳이 손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동안 워낙 올랐기 때문에 네. 어지간한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정리하는 것은 아마 프로핏 테이킹 익절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이제 익절이니까 됐는데. 네. 네. 다른 뭐 삼성전자 8만 원, 뭐 8만 5천 원 이상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몇백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의 고민이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거. 네.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털고 딴 데로 간다. 그거는 글쎄요. 요즘 또 이렇게 시장 내에서 뭐 제가 또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높게 사는 분들 중에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HTS 같은 데서 종목별로 한번 우리가 늘 보는 게 데일리 차트, 네. 뭐 많이 본다 해봐야 주간, 조금 큰 그림 보고 싶으면 월간 이렇게 보는데 네. 한번 연봉으로 한번 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주가의 한 종목이 캔들 하나가 1년 동안의 흐름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아마 차트 펼치면은 적어도 20-30년 흐름은 30-40년 흐름은 나올 겁니다. 종목 네. 따라서는. 네네. 그걸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저런 그림을 갖다가 그릴 네. 차트상 네. 그런 그림을 그릴 종목들이 눈에 보일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예. 지금 이제 다들 뭐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 뭐 반도체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쇼티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 종목들이 또 못 가는 것도 그거 한데 네. 이제 조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어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뭐 건설도 좋고 뭐 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른바 뭐 가치주라고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뭐 경기 이렇게. 민감주 네. 아니면은 정말 유보율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현금 많이들
가지고 있고 PBR 높은 그런 종목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눌렸던 것들.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자동차가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누가 됐건 네. 다음 대선 이후에 3월 말 이후에 예, 내년 네. 이후에 어느 쪽이 집권을 하건 간에 뭔가 이 좀 달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이 소위 말하는 네. 이 우리도 좀 이제 요즘 시대 저런 아파트가 아직도 서울에 있어 하는 것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것들. 예,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간에 네. 그런 시기라서 이제 반도체, 바이오 뭐 이렇게 5G 우리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이고 네, 충분히 네.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런 쪽보다는 눌려있는 종목들 산업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견해를 이제 그렇죠. 네. 이진우 소장의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마 투자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네. 일시적이다. 연준을 믿는다면 네. 더 갖고 있어야죠. 예. IT 성장도 더 갖고 왜냐면 그럼 뭐 유동성 잔치는 계속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네. 지금 이게 인플레고 물가 오르는 게 심상치가 않고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면 내년 3월 말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물가가 또 들썩되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일부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 교체도 해야 하면 그런 어떤 이렇게 일관성대로 투자에 네. 임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지금 여러 매체에서 지금 이제 한번 시장이 흔들리고 나니까 더 밀릴까요? 이제 뭐 조정 끝나고 오를까요? 네. 이 사실 누구도 모르는 얘기인데 네네. 기술주 더 가야 이제 반등 나올까요? 기술주 나올까요? 네. 하는데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로드맵. 네. 로드맵.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한데요. 네. 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기술주 빼서 뭐 코인 시장으로 갔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이라면 최근 들어 코인 가격 흐름 봐서는 거기도 재미없는 거예요. 몇몇 코인 빼군요. 몇몇 네. 코인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는 3,100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음 주 그다음 주 최근 이제 앞으로 향후 1, 2주 동안에 이 3,100포인트가 계속 지지가 된다면은 예. 이거는 견딜만 합니다. 우선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60일선인데요. 네. 60일선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차티스트 사이에서는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상향으로 빳빳하게 나오는 이 61선이라면. 60일선이라면 이거는 믿고 들어가도 돼요. 지수가 끝까지 흘러내리면. 네. 근데 이게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4개월째 기고 있죠. 네, 잘못하면 이거는 5개월째.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100포인트가 밀리느냐? 3,100포인트 밀리면 3월 9일 날 봤더니 2,930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일 어제였죠. 목요일 네. 날 전후해서 수요일 날 바짝 밀고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엄청나게 밀어 제끼고 그리고 목요일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냥 짤짤이급으로 해먹은 것 같습니다. 네. 큰 판은 아니고 네. 해먹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밀려서 121선인데 네. 포인트로 말하자면 954, 944 요 10포인트 내외해서 네. 그래서 940이 밀리면 위험해집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다행이고 이제 나스닥은 지금 어제 나스닥 종가가 13,124.99, 13,125인데요. 네. 이 친구는 이 나스닥은 그걸로 확인하시죠. 일단 13,286, 즉 지금보다 한 160포인트 정도 네. 더 위로 올라가 준다면은 이거는 조정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한 160, 1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루 낙폭이 커지는 저항이 온다면은 이 나스닥에서는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얘가 이제 위태위태한데요.
위태위태하다기보다도 저기 뭡니까 이제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777, 1.77, 1.78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금년에 봤던 최고점이. 장중에. 예. 네. 그래서 이거 1.8이라는 숫자를 10년물에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또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그런 키 레벨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고 대만을 왜 대만 말씀드린가 보고 갈까요? 하면은 네. 네. 우리가 그저께 무슨 뭐 TSMC 실적 때문에 공포스럽죠. 공포스러웠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대만은 지금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거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라기보다도 이번에 조금 이번 5월 들어서 뭐 월 초부터 세린 메이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더니만 이 월가의 큰 손들이 이 대만을 한번 공격한 것 같아요. 네. 예,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 같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신흥국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쳤고 그런 상황이라서 대만이 지난 수요일 날 보여줬던 그 저점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대충 조정 끝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 계산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저점들을 중국, 대만도 우리도 이번 주에 봤던 저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아직은 조정 끝난 거 아닙니다. 매수 서두시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네. 네. 일단은 이제 차티스시니까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면 1번을 나스닥으로 일단 두죠. 나스닥으로 네, 둬야 나스닥으로 돼요. 둬서 네. 뭐 13,000 우리가 13,000 얘기 많이 했으니까 13,000을 하나 잡고요. 예. 예. 그래요. 왜냐면 나스닥이 살아야 삼성전자를 위시한 뭐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살고 우리의 지금 기술주도 살 테니까 네. 나스닥이 버텨주면 버티는 거 우리도 이제 다시 날아가겠죠. 네. 그게 버는 거고 대만을 봐야 되는데 이게 대만이 이야기가 좀 루머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루머? 헤지 펀드가 한번 휴가 가기 전에 지금 왜 이제 실적이 약간 나쁘다는 걸 지금 듣고 이제 바캉스용 보너스 네, 챙기려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확 밀었다. 그래서 보면 밑꼬리가 아주 다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게 밀고 올라오고 세게 밀고 올라왔기 때문인데 그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장중 뭐 8% 10% 가까이 폭락한 고저점을 또 깬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단기 공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어지간한 이렇게 지수들을 일간 차트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약간 지그재그 패턴이 나왔습니다. 예. 지그재그 패턴이 나왔는데 지그재그 패턴이라 하면은 A, B, C 쿵 밀릴 때 A, 살짝 반등 나올 때 B, 네. 마지막 밀렸을 때 C, 네. 지그재그 완성. 그래서 조정 끝 하면은 다시 편안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지그재그가 아니고 방금 A, B, C가 아니고 1, 2, 3 하고 나서 지금 살짝 반등 나오는 거에 불과하다면은 네. 아직 이거 조정이 안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밀렸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복싱으로 비유하면은 완전 한번 다운됐다가 일어나서 지금 클린치 하면서 뭐 어떻게 버티면서 이제 공이 울렸어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은 그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미국 장은 해서 아직 남았지만. 미국 장은 남았지만 1분 동안 지금 뭐 이렇게 세컨에서 막 연고도 발라주고 물도 주고 해서 숨을 가파르게 쉬면서 이제 회복을 합니다만 네. 다음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요새 한 며칠 나스닥하고 엇박자를 내는 테슬라도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얘가 미국 선수들이 좋아하는 200일선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네. 예. 얘가 더 밀리면은 얘 힘들어져요. 570불도 571달러. 570달러도 깨고 네. 내려가면은 테슬라는 조금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번 주 저점 하나 딱 거어 두시고 그거 두시고 네. 대만도 한번 거어 두시죠. 대만도 주중에 봤던 수요일 날 저점을 예. 갖다가 선을 한번 꺼놓으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놓으시고 그거가 아니라면 그거가 점점 위로 멀리 떨어진다면은 다음 주에 실은 요거는 장난질이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건 진짜 네. 한번 해먹고 떠났구나 휴가 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길 또 터치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장중 저점 3,100 여기 위아래 여기가 네. 깨진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아무리 뭐 좋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기술주 쪽은 실은 좀 어느 정도의 추세적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나쁘게 본다거나 던져야 한다는 주식으로는 안 봅니다. 네. 물론 액면 분할 이전 생각하면 이거 꽤나 지금 비싼 네네. 그거지만 회사가 나쁘지 않은 회사죠. 저는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걱정됩니다. 미국에 그동안이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네. 그중에서도 이렇게 스토리나 꿈만으로 올라왔던
기술주들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 중에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조금 위험스럽게 보는 종목 가운데는 테슬라도 포함됩니다. 네.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 같은 거 애플은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이미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술 다들 조짐은 다들 이제 흐름 페이스 뭐랄까요 패러다임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제는 기술주 성장주라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자. 그거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금리가 걱정스럽다.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네. 기준금리는 안 올리겠다는 것을 믿어준다 손 치더라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네.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보시고 이번 주에 나왔던 저점들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네. 혹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들이 있다면 음. 이제는 좀 선택에 예. 하셔라. 그게 무너진다면 고선이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고 짧게 한마디를 좀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제 비트코인 발언 이것도 많이 이제 다뤘기 때문에 네. 했고 오늘 나온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은 제가 미국의 SEC 위원장이나 무슨 음. 뭐 법집행 쪽에 높은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일론 머스크 잡아넣습니다. 근데 잡아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신 왜요? 보니까 왜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 네, 이게 코인 시세 조종이라는 건 없죠. 왜냐면 어지간히 알아보고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네, 그러니까 근데 코인 시세 조종은 말을 없는데 그따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얘기는 그거죠. 도지 코인 개발자들과 지금 워킹 위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갖고 지가 무슨 테슬라 사겠다 해서 비트코인 끌어올려놓고 그거 팔아먹었던 선수가 이제 지가 이제 도지 사놓고 지금 도지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 뭐 비용이 스페이스X, 싼 암호화폐를 만들다. 좀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됩니까? 나죠. 지가 갑자기 무슨 놈의 뭐 화석 연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를 지금 만들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예.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뭐 이렇게 워낙에 코믹하다기보다도 이랬다 저랬다는 선수라서 저도 뭐 머스크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저만큼 온 사람이 네.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있긴 있겠는데 네. 우리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58,000불부터 넘어져야 됩니다. 다시 58,000불 못 넘으면 비트코인도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차트는 우리가 한 3주 전이었었나요? 이미 한번, 그때, 그때 예. 이제 1파, 2파, 3파 얘기를 했었었죠. 그때 예. 이제 1파가 소장님의 차트 분석이 맞다면 일단 떨어진 거였었고 A파. 네, A파가 떨어졌고 그리고 B파로서 파가 올라갔던 게 58,000불 근처까지 했는데 갔고 거기까지가 한계였고 지금 네. 현재 C파 진행 중. 이제 C파가 다시 5파로 진행된다면 이제 한 번 꽝 떨어졌던 게 49,000 떨어졌던 게 네. 이제 C파의 5파 중에 1파다. 재미있는 댓글 많습니다. 네. 코인 쪽에 가면은 도지코인 1달러 갈 수 있답니다. 네. 한 개당 1달러뿐만 아니라 그렇죠. 시총도. 네. 얘기까지 도지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냥 화를 뭐 내실 필요는 화를 내실 없고요. 필요는 예, 없습니다. 뭐 그 얼마든지 예. 대화방에서 이거 나도는 얘기거든요. 이런 개당 의견도 있다. 1달러도 갈 수 네. 있지만 네. 시총도 1달러도 갈 수 있다. 있다라는 그러한 곳에서 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리스크 관리하라는 네.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